이 소녀, 좀 보세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선, 정말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빛과 침묵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그림 한 점에서 시작돼요.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들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화가는 요하네스 베르메르, 그려진 건 1665년쯤,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에 있어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이 소녀가 대체 누구냐?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소녀의 정체에 다가가려면요, 먼저 화가의 비밀병기부터 알아야 해요. 그게 뭐냐? 바로 빛입니다. 대체 베르메르는 어떻게 평범한 물감을 진짜 살아있는 햇살처럼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거의 과학에 가까운 그의 기법,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그의 비법이 거의 모든 작품에서 아주 똑같이 정말 일관되게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의 그림을 보면 빛이 거의 예외 없이 왼쪽 창문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항상 똑같은 방향에서 오는 빛이 그의 작품 특유의 고요하고 사실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첫 번째 단서인 셈이죠. 베르메르의 천재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정말 세심한 관찰력. 이건 거의 사진 수준인데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그가 카메라 obscura라는 초기 카메라 장치를 썼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둘째는 섬세한 덧칠. 당시에 금보다 비쌌다는 청금석을 갈아 만든 울트라마린 같은 최고급 안료를 써서 얇게 수없이 겹쳐 칠하면서 깊이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부드러운 그림자. 거친 대비는 전혀 없어요. 부드러운 명암 변화만으로 현실감을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조용하고 정말 찰나의 순간을 딱 포착해서 영혼 속에 박제해버리는 능력. 이게 바로 베르메르 기법의 핵심입니다. 사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느껴지는 이 마법 같은 분위기는요, 베르메르의 모든 작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뭔가 비범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데 진짜 대가였거든요. 보세요. 베르메르는 왕이나 신화 속 인물 같은 거창한 주제는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유 따르는 하녀나 레이스 드는 여인처럼 그냥 조용한 방 안에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주인공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베르메르는 자신만의 이 독보적인 빛의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순간에 어떤 심오한 가치와 영원한 아름다움을 불어넣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베르메르의 창밖 세상을 한번 내다볼까요? 대체 어떤 시대였기에 이런 화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활동했던 17세기는요, 바로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랑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야말로 번영의 시대였죠.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베르메르 같은 화가에겐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새로운 후원자들이 나타났어요. 부유한 상인 계급이죠. 둘째, 이 새로운 고객들은 취향도 새로웠어요. 종교화나 왕족 그림보다는 자기들 사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훨씬 더 원했죠. 그리고 셋째,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부의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저 진주, 터번,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안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나 이만큼 잘 산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의 기술과 그가 살았던 시대까지 이해했으니까 다시 처음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죠. 드디어 소녀와 진주의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트로니라는 건데요. 이 트로니는요, 특정 인물을 그린 초상화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흥미로운 표정이나 이국적인 의상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인물 유형 연구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애초부터 이 사람이 누구다, 이걸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가장 유명한 저 진주 귀걸이는 어떨까요? 저거 진짜 진주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나중에 그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게 그냥 흰색 물감을 툭툭 2번 찍어 놓은 붓터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눈부신 반짝임은 보석이 아니라 빛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았던 베르메르의 기술이 만들어낸 순수한 빛의 환상이었던 거죠. 베르메르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알려면 동시대의 또 다른 거장, 렘브란트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아요. 렘브란트가 빛을 이용해서 어떤 극적인 드라마나 강렬한 감정을 표현했다면요, 베르메르는 빛으로 고요한 평온함,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명상을 그려냈어요. 완전 정반대죠. 그의 작품이 얼마나 귀한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 40점 미만.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그의 작품 전부입니다. 그리고 2에서 3. 그가 1년에 완성한 그림 숫자예요. 얼마나 지독한 완벽주의자였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숫자일 텐데요. 200.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있던 시간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이에요.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말로가 베르메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베르메르는 회화 그 자체의 근본적인 가치 때문에 그림을 그린 화가였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그 자체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녀가 누구였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은 이름 모를 소녀가 아니라 시간마저 멈추게 만드는 저 조용하고 영원한 빛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닐까요?